며느라, 싱크대 물기 좀 닦아. 아들이 방으로 들어가자마자 5초 전까지 환하게 웃던 시어머니의 얼굴이 돌변했습니다. 우리 아들 고생 많다 하며 손을 잡아주던 그 손이 며느리에게는 차가운 지시만 내렸습니다. 며느리는 매일 이 이중 생활 속에서 숨이 막혔습니다. 같은 집, 같은 시간, 완전히 다른 두 얼굴. 그런데 어느 날 남편이 그 결정적 순간을 목격하고 말았습니다. 과연 이 가족은 어떻게 될까요? 이야기를 시작하기 전에 구독, 좋아요 버튼을 눌러 저를 응원해주세요. 어디서 시청하시는지 댓글에 써주시면 복이 달려갑니다. 수진 씨는 결혼 3년 차 며느리였습니다. 시어머니 김정숙 씨는 동네에서 소문난 자상한 어머니였습니다. 교회에서도 시장에서도 모두가 참 따뜻한 분이라고 칭찬했습니다. 그런데 수진 씨가 경험하는 시어머니는 달랐습니다. 남편 민수 씨가 집에 있을 때 시어머니는 정말 다정했습니다. 수진아, 힘들지? 앉아서 쉬어. 내가 할게. 우리 며느리 고생이 많네. 부드러운 목소리, 따뜻한 미소, 심지어 어깨까지 토닥여 주셨습니다. 수진 씨는 처음엔 감동했습니다. 이렇게 좋은 시어머니를 만나다니 나는 정말 복받은 며느리구나. 하지만 민수 씨가 출근하거나 집에 없으면 공기가 바뀌었습니다. 수진 씨. 따뜻함은 사라지고 무서운 사감 선생님처럼 명령하셨습니다. 설거지할 때 물 왜 이렇게 많이 써? 수도새 장난 아니야. 빨래 개는 것 좀 봐. 이게 뭐야? 다시 해. 청소할 때는 구석구석 해야지. 대충대충 하면 어떡해. 목소리 톤은 차갑고 표정은 굳어 있었습니다. 수진 씨는 처음엔 자신이 잘못한 줄 알았습니다. 시댁 살림에 아직 익숙하지 않아서 그런가 보다. 더 잘해야지. 그래서 더 열심히 했습니다. 새벽 5시에 일어나 아침 준비를 하고 집안 구석구석 먼지 하나 없게 닦았습니다. 그런데 이상했습니다. 아무리 잘해도 남편이 없으면 시어머니의 표정은 풀리지 않았습니다. 요즘 젊은 애들은 손이 느려. 내가 내 나이 때는 이것보다 훨씬 많이 했어. 칭찬은 남편 앞에서만, 지적은 혼자 있을 때만. 수진 씨는 서서히 깨달았습니다. 이건 내가 못해서가 아니구나. 시어머니는 아들 앞에서와 며느리 앞에서 완전히 다른 사람이구나. 그 깨달음은 외로움으로 바뀌었습니다. 매일 아침 눈을 뜨면 오늘은 또 어떤 말을 들을까 두려웠습니다. 남편에게 말할까 생각했지만 입이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시어머니는 남편 앞에선 너무나 완벽한 시어머니였으니까요. 우리 며느리 정말 착해. 내가 복 받았어. 남편 앞에서 시어머니가 이렇게 말할 때마다 수진 씨는 가슴이 답답했습니다. 이 말을 듣는 남편은 환하게 웃으며 엄마, 우리 수진이 정말 잘하죠? 하고 대답했습니다. 수진 씨는 억지로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 미소 뒤에 숨겨진 진실을 누구도 알아주지 않았습니다. 수진 씨의 하루는 전쟁이었습니다. 아침 5시 30분 알람이 울렸습니다. 시어머니보다 먼저 일어나야 했습니다. 늦게 일어나면 며느리가 늦잠 자네라는 말을 들었으니까요. 조용히 일어나 부엌으로 향했습니다. 쌀을 씻고 국을 끓이고 반찬을 꺼내 정리했습니다. 6시 30분 시어머니가 일어났습니다. 아침 준비했어요. 수진 씨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시어머니는 식탁을 훑어봤습니다. 국이 좀 싱거운 것 같은데. 죄송해요. 제가 간을 더 맞출게요. 수진 씨는 서둘러 국을 다시 끓였습니다. 7시 남편 민수 씨가 일어났습니다. 순간 공기가 바뀌었습니다. 아들 잘 잤어? 수진이가 아침 일찍 일어나서 정성껏 준비했어. 시어머니의 목소리는 꿀처럼 달았습니다. 우리 수진이 고마워요. 맛있겠다. 민수 씨는 행복하게 웃으며 밥을 먹었습니다. 수진 씨는 그 모습을 보며 복잡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남편은 행복해 보였습니다. 자상한 어머니, 부지런한 아내. 완벽한 가정이라고 생각하는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수진 씨에게 이 식탁은 무대였습니다. 완벽한 며느리를 연기해야 하는 무대. 8시 민수 씨가 출근했습니다. 다녀오겠습니다. 현관문이 닫히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수진 씨는 긴장했습니다. 이제부터가 진짜 시작이었습니다. 수진 씨. 시어머니의 목소리가 달라졌습니다. 설거지 그릇 좀 봐. 물기가 남아 있잖아. 죄송해요. 다시 할게요.
그리고 화장실 청소 오늘 할 거지? 네, 할게요. 빨래도 널어야 하고 마당 쓸고 저녁장 봐야 해. 네, 알겠습니다. 수진 씨는 하루 종일 쉬지 않고 움직였습니다. 청소, 빨래, 설거지, 장보기, 저녁 준비. 그런데 이상했습니다. 아무리 열심히 해도 시어머니는 만족하지 않았습니다. 이 창문 좀 봐. 먼지가 아직도 남아있네. 김치 냉장고 정리 좀 해. 어지럽게 넣어놨어. 마당에 낙엽 떨어진 거 안 보여? 수진 씨는 다시 일어나 청소를 했습니다. 오후 5시 민수 씨 퇴근 시간이 다가왔습니다. 시어머니가 말했습니다. 아들 오면 힘들었다는 소리 하지 마. 남자들은 밖에서 더 고생하는 거야. 네. 수진 씨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6시 민수 씨가 돌아왔습니다. 다녀왔습니다. 아들 고생 많았지? 수진아, 얼른 저녁 차려. 시어머니의 목소리는 다시 부드러워졌습니다. 수진 씨는 지친 몸을 이끌고 저녁상을 차렸습니다. 오늘도 우리 며느리가 정성껏 준비했네. 고마워요. 시어머니가 환하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민수 씨는 행복하게 밥을 먹었습니다. 수진 씨는 그 모습을 보며 생각했습니다. 이 사람은 아무것도 모르는구나. 나는 매일 이렇게 두세 개를 오가며 살고 있는데. 3개월이 지났습니다. 수진 씨는 점점 지쳐갔습니다. 몸도 힘들었지만 마음이 더 힘들었습니다. 남편에게 말하고 싶었지만 어떻게 말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여보, 어머니가 당신 앞에서는 부드럽지만 나 혼자 있을 때는 나한테는 너무 차갑게 대해요. 이렇게 말하면 남편은 믿을까요? 아니면 엄마가 그럴 리 없는데 내가 오해한 거 아니야? 라고 할까요? 수진 씨는 입을 다물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작은 균열이 생겼습니다. 저녁 설거지를 끝낸 수진 씨는 싱크대를 닦고 있었습니다. 민수 씨는 방에서 TV를 보고 있었고 시어머니는 거실 소파에 앉아 있었습니다. 수진 씨. 시어머니가 불렀습니다. 네. 싱크대 물기 좀 제대로 닦아. 내가 다 해야 하니? 목소리는 날카로웠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때 민수 씨가 방에서 나왔습니다. 물을 마시러 나온 것이었습니다. 민수 씨는 멈칫했습니다. 어머니의 목소리 톤이 평소와 달랐습니다. 그리고 수진 씨의 표정. 굳어있는 얼굴, 떨리는 손, 고개 숙인 모습. 뭔가 이상했습니다. 엄마, 무슨 일 있어요? 민수 씨가 물었습니다. 순간 시어머니의 표정이 바뀌었습니다. 아, 아들. 아니야. 그냥 수진이한테 싱크대 물기 닦으라고 했을 뿐이야. 하. 웃음이 어색했습니다. 민수 씨는 수진 씨를 봤습니다. 수진 씨는 고개를 들지 못했습니다. 수진아, 괜찮아? 응. 괜찮아요.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민수 씨는 이상함을 느꼈습니다. 뭔가 자기가 모르는 일이 있는 것 같았습니다. 그날 밤 민수 씨는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아내의 표정이 자꾸 떠올랐습니다. 그리고 어머니의 목소리. 평소 부드럽던 어머니의 목소리가 그 순간만큼은 달랐습니다. 혹시 민수 씨는 생각하고 싶지 않았지만 의심이 들기 시작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민수 씨는 일찍 일어났습니다. 평소보다 30분 일찍 일어나 거실로 나왔습니다. 수진 씨가 부엌에서 아침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시어머니는 아직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수진아. 민수 씨가 조용히 불렀습니다. 응? 왜? 수진 씨가 놀란 표정으로 돌아봤습니다. 너 요즘 힘든 거 아니야? 아니야. 괜찮아. 수진 씨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하지만 눈빛은 진실을 말하고 있었습니다. 수진아, 나한테 솔직히 말해줘. 엄마한테 뭔가 있었어? 민수 씨는 아내의 손을 잡았습니다. 수진 씨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민수야. 말해줘. 나는 알아야 해. 수진 씨는 한참을 망설이다가 조용히 입을 열었습니다. 당신 어머니는 당신 앞에서만 나한테 잘해요. 무슨 말이야? 당신이 집에 있을 때는 나한테 다정하고 좋으신데 당신이 나가거나 방에 들어가면 완전히 달라져요. 수진 씨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매일 지적당해요. 청소, 요리, 빨래. 뭘 해도 부족하대요. 그런데 당신만 오면 갑자기 나를 칭찬하세요.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나는 매일 두세 개를 살아요.
당신 앞에선 완벽한 며느리 연기를 하고 당신이 없으면 계속 혼나요. 민수 씨는 충격을 받았습니다. 자신의 어머니가 그럴 리 없다고 믿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아내의 눈물은 거짓말이 아니었습니다. 왜 진작 말 안 했어? 어떻게 말해요? 당신은 어머니가 나한테 잘한다고 생각하잖아요. 내가 거짓말쟁이가 될까봐 무서웠어요. 수진 씨는 울먹였습니다. 민수 씨는 아내를 안았습니다. 미안해. 내가 몰랐어. 정말 미안해. 그때 시어머니의 방문이 열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두 사람은 서둘러 몸을 떼었습니다. 아침이네. 수진이 준비 다 했어? 시어머니의 목소리는 평소처럼 부드러웠습니다. 네, 곧 차릴게요. 수진 씨는 눈물을 닦고 대답했습니다. 민수 씨는 어머니를 봤습니다. 그리고 처음으로 어머니의 가면을 봤습니다. 민수 씨는 결심했습니다. 확인해야겠다고. 그날 출근하는 척하고 30분 후 다시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현관문을 조용히 열고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부엌에서 소리가 들렸습니다. 수진 씨, 이 그릇 좀 봐. 기름기가 남아 있잖아. 시어머니의 목소리였습니다. 하지만 평소 민수 씨가 듣던 그 부드러운 목소리가 아니었습니다. 차갑고 날카롭고 짜증 섞인 목소리였습니다. 죄송해요. 다시 씻을게요. 수진 씨의 목소리는 작고 떨렸습니다. 항상 말하는데 왜 안 고쳐? 젊은 애가 왜 이렇게 손이 느려? 죄송합니다. 그리고 개놓은 빨래 봤어? 엉망이더라. 다시 해. 네. 민수 씨는 문 뒤에서 숨을 죽이며 들었습니다. 가슴이 무너졌습니다. 아내가 한 말이 진실이었습니다. 어머니는 정말 두 얼굴을 갖고 있었습니다. 민수 씨는 현관문을 크게 열며 들어갔습니다. 다녀왔습니다. 목소리를 크게 냈습니다. 부엌에서 순간 정적이 흘렀습니다. 그리고 시어머니의 목소리가 바뀌었습니다. 어머, 아들. 벌써 왔어? 일찍 들어왔네? 목소리는 다시 꿀처럼 달아졌습니다. 민수 씨는 부엌으로 들어갔습니다. 수진 씨는 싱크대에서 그릇을 씻고 있었고 눈은 빨갛게 부어 있었습니다. 시어머니는 환하게 웃고 있었습니다. 수진아, 괜찮아? 민수 씨가 물었습니다. 응, 괜찮아요. 수진 씨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민수 씨는 어머니를 봤습니다. 엄마, 잠깐 얘기 좀 할 수 있을까요? 무슨 얘기? 시어머니는 웃으며 물었습니다. 방에서 얘기해요. 민수 씨의 목소리는 단호했습니다. 시어머니는 순간 표정이 굳었습니다. 뭔가 눈치챈 것 같았습니다. 방문이 닫혔습니다. 민수 씨와 시어머니 두 사람만 남았습니다. 엄마. 민수 씨는 조용히 말했습니다. 수진이한테 어떻게 대하세요? 무슨 말이야? 나는 며느리한테 잘하는데. 시어머니는 당황한 표정으로 대답했습니다. 아니에요. 내가 없을 때는 다르게 대하시잖아요. 민수 씨는 차분하지만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누가 그런 소리를 해? 수진이가 뭐라고 했어? 시어머니의 목소리가 날카로워졌습니다. 수진이한테 들었어요. 그리고 오늘 제가 직접 들었어요. 뭘 들었는데? 엄마가 수진이한테 하는 말투, 지적하는 목소리. 제가 집에 없을 때랑 있을 때가 완전히 다르더라고요. 민수 씨는 눈을 마주치며 말했습니다. 시어머니는 잠시 말이 없었습니다. 그러다가 한숨을 쉬었습니다. 아들아, 나는 며느리 교육을 하는 거야. 교육이요? 그래. 며느리는 집안일을 제대로 배워야 해. 내가 가르쳐 주는 건데 뭐가 문제야? 시어머니는 방어적으로 말했습니다. 하지만 엄마, 수진이는 매일 새벽 5시에 일어나서 밤까지 일해요. 그런데도 칭찬은 제 앞에서만 하시고 저 없을 땐 계속 지적만 하세요. 그게 잘못된 거야? 잘못됐어요. 수진이도 사람이에요. 존중받아야 해요. 민수 씨의 목소리는 떨렸습니다. 나는 내 어미야. 그리고 이 집의 어른이야. 며느리는 시어머니 말을 들어야 하는 거 아니야? 엄마, 시대가 바뀌었어요. 며느리는 노예가 아니에요. 노예? 내가 언제 며느리를 노예 부렸어? 시어머니의 목소리가 커졌습니다. 엄마, 제발 이해해 주세요. 수진이는 지금 너무 힘들어요. 저는 아내를 지켜야 해요. 민수 씨는 간절하게 말했습니다. 시어머니는 한참 침묵했습니다.
그러다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너는 나보다 며느리 편을 드는 거니? 편을 드는 게 아니에요. 잘못된 걸 바로 잡는 거예요. 나는 내 어미인데. 시어머니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민수 씨는 깊은 한숨을 쉬었습니다. 엄마, 저도 엄마를 사랑해요. 하지만 제 아내도 사랑해요. 두 사람 모두가 행복했으면 좋겠어요. 시어머니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날 이후 집안에 침묵이 흘렀습니다. 시어머니는 말수가 줄었습니다. 수진 씨에게 지적도 하지 않았지만 칭찬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말이 없었습니다. 식사 시간에도 조용했습니다. 밥 먹어요? 네. 간단한 대화만 오갔습니다. 민수 씨는 두 사람 사이에서 불편했습니다. 수진 씨도 편하지 않았습니다. 지적은 사라졌지만 따뜻함도 사라졌습니다. 냉전이 시작된 것 같았습니다.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시어머니는 여전히 말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저녁 시어머니가 민수 씨를 불렀습니다. 아들아, 잠깐 나와봐. 민수 씨는 거실로 나갔습니다. 시어머니는 소파에 앉아 있었습니다. 표정이 복잡했습니다. 앉아봐. 민수 씨는 조심스럽게 앉았습니다. 엄마, 무슨 일이에요? 아들아, 나 요즘 생각을 많이 했어. 시어머니는 천천히 말했습니다. 내가 한 말 맞는 것 같아. 엄마, 나는 며느리를 내 며느리로만 생각했던 것 같아. 사람으로는 생각 안 했어. 시어머니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나도 젊었을 때 시어머니한테 많이 혼났어. 그래서 며느리는 그렇게 대하는 줄 알았어. 엄마. 하지만 요즘 수진이 표정을 보니까 내가 받았던 상처를 똑같이 주고 있더라고. 시어머니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미안해. 아들. 그리고 수진이한테도 미안하다고 전해줘. 민수 씨는 어머니를 안았습니다. 엄마, 괜찮아요. 이제라도 깨달으셨잖아요. 두 사람은 한참을 그렇게 앉아 있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시어머니는 일찍 일어났습니다. 부엌으로 가서 아침 준비를 시작했습니다. 6시 수진 씨가 부엌으로 들어왔습니다. 그런데 시어머니가 먼저 일어나 있는 것을 보고 놀랐습니다. 어머니, 왜 이렇게 일찍? 수진아, 앉아. 시어머니가 말했습니다. 수진 씨는 조심스럽게 앉았습니다. 시어머니는 국을 끓이며 조용히 말했습니다. 수진아, 미안해. 네? 수진 씨는 깜짝 놀랐습니다. 시어머니가 사과를 하다니. 내가 너한테 너무 심했어. 며느리 교육이라고 생각했는데 그건 핑계였던 것 같아. 시어머니는 돌아서서 수진 씨를 봤습니다. 눈에 눈물이 고여 있었습니다. 나도 젊었을 때 시어머니한테 많이 혼났어. 그래서 며느리는 그렇게 대하는 줄 알았어. 어머니. 하지만 그게 잘못된 거였어. 너는 내 며느리이기 전에 소중한 사람이야. 우리 아들이 사랑하는 사람이고. 시어머니는 수진 씨의 손을 잡았습니다. 용서해 줄 수 있을까? 수진 씨의 눈에서도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어머니, 저도 미안해요. 제가 부족해서. 아니야. 넌 잘하고 있어. 내가 인정을 안 해줬을 뿐이야. 두 사람은 한참을 울었습니다. 그리고 처음으로 진심 어린 대화를 나눴습니다. 어머니도 힘드셨죠? 응. 시집살이가 쉽지 않았어. 그래서 며느리한테 똑같이 했나 봐. 이제는 안 그러셔도 돼요. 저희는 다르게 살아요. 그래. 다르게 살아야지. 시어머니는 웃으며 눈물을 닦았습니다. 그날부터 조금씩 변화가 시작됐습니다. 변화는 천천히 왔습니다. 시어머니는 수진 씨에게 조금씩 마음을 열었습니다. 수진아, 오늘 청소는 내가 할게. 너는 쉬어. 괜찮아요, 어머니. 제가 할게요. 아니야. 너도 힘든데. 나도 할 수 있어. 시어머니는 진심으로 말했습니다. 수진 씨는 처음엔 어색했습니다. 하지만 시어머니의 노력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말하기 전에 숨을 고르고 지적하려던 말을 참는 모습. 완벽하진 않았지만 노력하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시어머니가 수진 씨에게 물었습니다. 수진아, 너는 뭐 하고 싶은 거 있어? 네? 취미나 하고 싶은 일. 맨날 집안일만 하는데 내가 하고 싶은 거 있으면 해. 수진 씨는 놀랐습니다. 저는
요가를 배우고 싶었어요. 그럼 등록해. 일주일에 2~3번 다녀와. 하지만 집안일은 내가 도와줄게. 너도 내 인생을 살아야지. 시어머니는 따뜻하게 웃었습니다. 수진 씨는 눈물이 났습니다. 처음으로 시어머니가 자신을 사람으로 봐주는 것 같았습니다. 민수 씨도 변화를 느꼈습니다. 어머니와 아내가 함께 웃는 모습, 부엌에서 함께 요리하며 대화하는 모습. 완벽하진 않았지만 예전보다 훨씬 따뜻했습니다. 여보 고마워. 수진 씨가 말했습니다. 뭐가? 당신이 나를 믿어줘서. 당연하지. 나는 당신 편이야. 민수 씨는 아내를 안았습니다. 그날 밤 세 사람은 함께 저녁을 먹었습니다. 대화가 오갔고 웃음이 터졌습니다. 시어머니가 말했습니다. 우리 이렇게 사는 게 행복이네. 네 어머니. 수진 씨는 환하게 웃었습니다. 완벽한 가정은 아니었지만 노력하는 가정이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으로 충분했습니다. 6개월이 지났습니다. 시어머니와 수진 씨의 관계는 많이 달라졌습니다. 여전히 의견 충돌이 있었지만 대화로 풀었습니다. 어머니 이건 제 방식대로 해도 될까요? 그래 내 방식대로 해봐. 내 방식만 맞는 건 아니니까. 서로를 존중하기 시작했습니다. 민수 씨는 중간에서 두 사람을 연결해주는 다리가 되었습니다. 엄마 수진이가 오늘 요리 열심히 했어요. 수진아 어머니가 오늘 청소 도와주셨어. 작은 칭찬과 감사를 전달했습니다. 어느 날 수진 씨가 아팠습니다. 감기가 심하게 걸려서 누워 있었습니다. 시어머니는 죽을 끓여 방으로 가져왔습니다. 수진아 이거 먹어. 몸을 보호해야지. 어머니. 감사합니다. 뭘? 당연한 거지. 넌 우리 가족이야. 시어머니는 수진 씨의 이마에 손을 얹었습니다. 열이 많네. 약 먹고 푹 쉬어. 집안일은 내가 할게. 걱정 마. 시어머니는 따뜻하게 웃었습니다. 수진 씨는 눈물이 났습니다. 처음으로 진짜 가족이 된 것 같았습니다. 그날 저녁 민수 씨가 퇴근했습니다. 수진이 괜찮아요? 응, 약 먹고 자고 있어. 시어머니가 대답했습니다. 엄마 고마워요. 수진이 돌봐주셔서. 당연하지. 수진이는 내 며느리잖아. 아니 내 딸이야. 시어머니는 환하게 웃었습니다. 민수 씨는 어머니를 안았습니다. 엄마 사랑해요. 나도 사랑해 아들. 그날 밤 세 사람의 집은 평화로웠습니다. 완벽하지 않았지만 따뜻했습니다. 서로를 이해하려 노력하고 존중하며 사랑하는 가족. 그것이 진짜 가족이었습니다. 1년 후 수진 씨는 임신했습니다. 시어머니는 그 소식을 듣고 누구보다 기뻐했습니다. 수진아 몸조리 잘해야 해. 내가 다 도와줄게. 어머니 감사해요. 뭘? 우리 손주인데. 당연하지. 시어머니는 수진 씨의 손을 잡았습니다. 수진아 나 예전에 너한테 미안했어. 어머니 이제 그만하세요. 다 지난 일이에요. 아니야. 말해야 해. 나는 너를 힘들게 했어. 하지만 너는 나를 용서해줬어. 고마워. 시어머니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어머니 저도 감사해요. 이제는 진짜 가족 같아요. 두 사람은 안았습니다. 민수 씨는 그 모습을 보며 행복하게 웃었습니다. 집안은 따뜻했습니다. 갈등도 있었지만 사랑으로 풀어냈습니다. 완벽한 가정은 아니었지만 노력하는 가정이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으로 충분했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는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댓글로 여러분의 이야기도 들려주세요. 다음 이야기로 또 찾아뵙겠습니다.